강원도 영월 깊은 두매산골에 정대수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산이 첩첩이 둘러싸고 골짜기마다 안개가 머무는 세상과 멀리 떨어진 조용한 마을이었지요. 한때 정대수는 한양에서 벼슬도 지냈다 하나 이제는 이 산골에 묻혀 사는 늙은 선비였습니다. 그 집 살림은 모두 안방마님인 윤소정 부인의 두 손에서 나왔습니다. 부인은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어둑한 방 안에서 등잔 하나에 의지하여 부인의 손은 쉴 새 없이 북을 던지고 또 당겼습니다. 탁탁탁. 그 고른 배 짜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마당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부인은 배틀을 떠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호미를 들고 뙤약볕 아래 허리를 굽혀 김을 맸지요. 해가 기울어 산 그림자가 길게 들이우면 부인은 다시 등잔불 아래 길쌈을 시작하였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도 부인은 단 하루도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이 집에 시집 온 것은 20해도 더 된 옛일이었습니다. 그때 정대수의 집안은 벼슬에서 물러난 뒤로 살림이 기울 대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논밭은 메말랐고 곳간은 텅 비어 끼니를 잇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여느 부인 같으면 한숨을 쉬며 친정을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은 첫날부터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봄이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김을 메고 가을이면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겨울이면 밤새 배를 짜장에 내다 팔아 한 푼 두 푼을 모았지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부인은 메마른 땅을 조금씩 사들였습니다. 황무지를 일구어 옥토로 바꾸고 한마지기가 두마지기가 되도록 늘려갔습니다. 20해 한결같이 일한 덕에 빈손이나 다름없던 집안은 어느새 너른 논밭을 가진 부잣집이 되었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가 천장에 닿도록 그득하였습니다. 마당에는 닭이 모이를 쪼고 돼지가 살이 올라 꿀꿀거렸지요. 처마 밑에는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장독대에는 장이 익어갔습니다. 그 재산은 그저 운으로 쌓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큰 가뭄이 들어온 고을이 굶주리던 해가 있었습니다.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곡식이 다 타 죽던 무서운 흉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풀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연명할 때였습니다. 그때 윤씨 부인은 평소 알뜰히 모아둔 곳간을 활짝 열었습니다. 굶주린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죽을 끓여 먹였지요. 사람이 사람을 굶겨 죽게 두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살아야지요. 부인의 그 따뜻한 마음에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였습니다. 흉년이 지나고 다시 풍년이 들자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부인의 은혜를 갚으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윤씨 부인은 재물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얻은 부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댁 앞을 지날 때마다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칭송하였습니다. 저댁 살림은 모두 마님 손끝에서 나온 것이지요. 정참판댁이 저만큼 사는 건 다 부인의 피땀 덕분이라네. 그렇게 부지런하고 어진 부인은 이 고을에 다시 없을 게야. 그러나 정작 그 집 주인인 정대수는 부인의 노고를 당연하게만 여겼습니다. 따뜻한 밥과 고운 옷이 어디서 오는지 그는 한 번도 깊이 헤아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늘 곳간이 가득한 것을 제 복이려니 제 운이려니 하였지요. 부인이 갈라진 손에 약을 바르는 밤에도 정대수는 사랑방에서 글을 읽거나 벗을 불러 술잔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그런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집안이 평안한 것으로 만족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대수가 한양에 볼 일이 있다며 길을 떠났습니다. 벗들을 만나고 옛 친지들을 둘러본다는 것이었지요. 부인은 노자를 넉넉히 챙겨주고 먼 길에 탈이 없기를 빌며 남편을 배웅하였습니다. 한양에 이른 정대수는 오랜만에 옛 벗들과 어울려 흥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벗들은 그를 화려한 기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정대수는 매향이라는 어여쁜 기생을 보았습니다. 매향이 가야금을 타며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정대수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산골에서 흙만 보고 살던 그의 눈에 매향의 자태는 마치 선녀처럼 보였지요. 그는 며칠을 매향의 곁을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정대수는 가진 돈을 다 털어 매향의 몸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데리고 산골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자신을 기다릴 부인 생각은 까맣게 잊은 채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날 만에 돌아온 정대수의 곁에는 낯선 여인이 하나 따라와 있었습니다. 20살 남짓한 젊고 고운 기생이었습니다. 이름은 매향이라 하였습니다. 매향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던 어여쁜 기생이었지요. 희고 고운 얼굴에 분 냄새가 은은하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비단 치마가 사르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자태가 마치 그림에서 걸어 나온 듯하여 마을 사람들이 다 넋을 놓고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정대수는 부인 앞에 그 여인을 세워놓고 짐짓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그는 부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향이라 하네. 오늘부터 이 집에 첩으로 둘 것이야. 방 안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엌 문 뒤에서 그 말을 엿들은 늙은 계집종 사머리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마님이 얼마나 고생하여 일군 집안인데 이런 모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머리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따지고 싶은 마음을 겨우 눌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씨 부인은 조금도 낯빛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매향을 향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뜻밖에도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단하였겠구나. 어서 안으로 들거라. 그 웃음에 오히려 정대수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호통을 치거나 눈물을 쏟으리라 여겼는데 부인은 너무도 태연하였지요. 매향 또한 뜻밖의 환대에 어쩔 줄 몰라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밤 사머리는 부인의 방으로 몰래 들어와 울먹였습니다. 마님,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마님이 일군 집안을 저 여인에게 빼앗기시렵니까? 부인은 등잔불 아래 조용히 바느질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머라, 화를 낸다고 떠난 마음이 돌아오겠느냐. 불을 불로 끄려 하면 집이 다 타버리는 법이다. 사머리는 그 말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닦았습니다. 부인은 바느질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달이 차갑고도 맑게 떠 있었습니다. 부인의 눈빛은 슬프지도 노엽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깊고 고요한 목물처럼 가라앉아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씨 부인이 안방과 곳간의 열쇠를 모두 꺼내든 것입니다. 부인은 그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매향에게 통째로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 살림은 내가 맡거라. 안방도 곳간도 모두 내 차지이니 마음껏 쓰거라. 매향은 어리둥절하여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대수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부인을 바라보았지요. 열쇠를 받아든 매향은 그날부터 곳간을 둘러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천장까지 쌓인 쌀감하며 광에 그득한 비단이며 처마에 매달린 곶감이며 매향은 그 모든 것이 이제 제 차지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진 집이었다니 나는 이제 큰 마님이 된 것이로구나. 매향은 안방 윗목에 앉아 거울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부인은 그 길로 제 짐을 손수 꾸려 안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 구석 바람이 숭숭 새어드는 낡은 행랑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행랑채는 본디 종들이 쓰던 곳이라 벽은 갈라지고 문풍지는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찬 바람이 그대로 들이치는 추운 방이었지요. 부인은 그 누추한 방에 손수 집자리를 깔고 조용히 들어앉았습니다. 사머리가 따라 들어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였습니다. 마님, 이 추운 방에서 어찌 지내시려고요? 부디 다시 생각하십시오. 부인은 그저 잔잔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걱정 말거라.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면 방이 추워도 견딜만하단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모두 혀를 찼습니다. 저런 어리석은 부인을 보았나. 제 손으로 일군 집을 첩에게 통째로 내주고 행랑채로 가다니. 착하기만 하고 모자란 부인이로구나. 사람들은 윤씨 부인을 가엾게도 또 어리석게도 여겼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행랑채로 물러난 부인은 예전과 다름없이 부지런히 손을 놀렸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배를 짜고 낮이면 손바닥만 한 텃밭을 정성껏 가꾸었지요. 다만 안채의 일에는 일절 손도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으면 사머리가 몰래 행랑채로 와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부인 앞에 놓곤 하였습니다. 마님, 이 추운 방에서 얼마나 고되십니까? 소인은 마님이 가여워 잠이 오질 않습니다. 부인은 그 숭늉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사머라, 나는 조금도 고되지 않단다. 오히려 마음이 이리 편한 적이 없었지. 세상이 다 나를 어리석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으니 두렵지 않구나. 사머리는 그 말뜻을 다 알지는 못하였으나 부인의 그 고요한 눈빛에 어쩐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안방의 주인은 매향이었습니다. 매향은 열쇠 꾸러미를 허리에 차고 마치 큰 마님이라도 된 듯 거들먹거렸습니다. 무곡간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쌀과 비단을 마음껏 꺼냈지요. 그러나 매향은 평생 살림이라곤 해본 적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한양의 기방에서 곱게 단장하고 노래하며 살았을 뿐 곡식 한 톨 길러본 적이 없었지요. 매향은 집안을 다스리는 법도 재물을 아끼는 법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곡간이 가득하니 그것이 끝없이 솟아나는 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매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한양에서 비단을 잔뜩 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붉고 푸른 비단이 수레째 산골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매향은 날마다 새 옷을 지어 입고 거울 앞에서 맴을 돌았습니다. 이 옥색이 곱구나. 저 다홍빛도 마저 지어야겠다. 옷이 산처럼 쌓여도 매향의 욕심은 줄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폐물에 눈을 돌렸습니다. 금비녀와 옷가락지, 산호놀이개가 줄지어 매향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장사꾼들은 정찬판 댁에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줄을 이어 찾아왔습니다. 매향은 값을 흥정할 줄도 몰라 부르는 대로 곡간의 쌀과 돈을 내주었습니다. 곡간의 쌀가마가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워낙 가득 채워져 있던 곡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재물은 빠르게 새어나갔습니다. 매향은 살림을 줄일 줄 모르고 오히려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날마다 광대를 부르고 술상을 차렸지요. 마당에는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곡간의 술과 고기가 펑펑 동이 났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 흥청거리는 소리에 혀를 찼습니다. 흉년에 자신들을 살려준 부인은 추운 행랑채에 있는데 정작 안방에서는 날마다 잔치라니요. 세상에 저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마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흥청거리니 저 댁에 곧 화가 미칠 게야.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행랑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대수는 젊은 첩의 고운 자태에 흠뻑 빠져 그 모든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한양 사람은 다르구나. 집안에 화색이 도는구나. 그는 매향이 곡간을 비워가는 줄도 모른 채 그저 즐거워하였습니다. 부인이 없는 안방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흥겨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살림을 아는 늙은 종 사머리의 눈에는 그것이 무너지는 둑처럼 보였습니다. 사머리는 견디다 못해 다시 행랑채로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곡간이 절반이나 비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집안이 거덜납니다. 부인은 여전히 차분하게 배틀의 북을 움직였습니다. 탁탁탁. 배짜는 소리만 고요한 행랑채에 울렸습니다. 사머라, 둑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단다.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바닥이 보이는 법이지. 사머리는 부인의 그 알 수 없는 말에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마님이 무엇을 도모하시는지 종의 어리석은 머리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밤이 깊어온 마을이 잠들어도 행랑채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깊은 밤이면 등잔 아래 무언가를 쓰고 또 세마였습니다. 종이 위에 붓이 사각사각 움직였습니다. 논 몇마지기, 반 몇되기, 그리고 사람의 이름들. 부인의 입가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정대수는 매향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매향이 또 새 폐물을 사고 싶다며 졸랐기 때문입니다. 곡간의 돈이 바닥나자 정대수는 결국 땅을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인이 피땀으로 일군 그 넓은 논밭을 말입니다. 정대수는 마름인 박서방을 사랑방으로 불러 은밀히 일렀습니다. 논 몇마지기를 팔아야겠네. 값은 좀 싸도 좋으니 어서 임자를 구해오게. 박서방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마님이 얼마나 피땀 흘려
일군 땅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박서방은 곧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정찬판 댁의 땅은 헐값에 하나둘 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매항의 폐물은 늘어갔고 고가는 더욱 빠르게 비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저 댁이 망조가 들었구먼. 제 손으로 일군 부인은 행랑채에 처박고 기생첩이 집안을 거덜내니 말일세 쯧쯧. 사람이 복을 차면 절이 되는 법이지. 행랑채의 부인은 그 모든 소문을 들으면서도 그저 묵묵히 배만 짰습니다. 탁탁탁. 배틀 소리는 밤이 깊도록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 고요한 손놀림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가는 점점 비어가고 땅은 자꾸만 남에게 넘어가는데 어찌하여 저 부인은 저토록 태어난 것일까요? 밤마다 꺼지지 않는 저 등불 아래에서 부인은 대체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 것일까요? 찬 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산마다 단풍이 지고 마른 잎이 마당에 굴러다니는 쓸쓸한 계절이었지요. 정찬판 댁의 곳간은 어느새 텅 비어버렸습니다. 천장에 닿도록 쌓였던 쌀가마는 다 사라지고 바닥에는 쥐가 갉아먹은 빈 가마니만 나뒹굴었습니다. 마당의 닭과 돼지도 어느새 다 팔려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처마 밑에 곶감도 장독대의 장도 거덜이 났습니다. 너른 논밭은 거의 다 남의 손으로 넘어가 이제 정대수의 이름으로 남은 땅은 한 떼기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정대수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늦은 뒤였지요. 매항은 곡간이 비고 살림이 거덜나자 낯빛이 싸늘하게 변하였습니다. 이 집에 이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재미로 여기 산단 말입니까? 매항은 더 이상 곱게 웃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정대수에게 짜증을 부리고 타박을 늘어놓았지요. 곱던 얼굴에는 어느새 표독스러운 빛이 어렸습니다. 매항은 밥상이 변변치 않다며 그릇을 내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보리밥을 나더러 먹으라는 말입니까? 나는 한양에서 쌀밥에 고기 반찬만 먹던 사람입니다. 비단옷이 해지자 새 옷을 사내라 때를 썼고 폐물이 시들해졌다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곡간은 이미 텅 비어 정대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매항의 입에서는 고운 말 대신 모진 말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대수는 그제야 젊은 첩의 고운 얼굴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회 한들 비어버린 곡간이 다시 채워질 리 없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빈 곳간에는 땔감조차 없어 안방마저 냉골이 되었습니다. 정대수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차디찬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흰 눈이 소리도 없이 내려 쌓였습니다. 그 적막한 밤 정대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가득한 곳간이 결코 거저 생긴 것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윤씨 부인의 갈라진 손끝에서 굳은 살 박인 발바닥에서 나온 것이었음을요. 지난 20해 부인이 새벽마다 던지던 배틀의 북소리가 그제야 귓가에 울리는 듯 하였습니다. 정대수는 빈 곳간과 텅 빈 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쌀가마로 가득하던 곳간에는 이제 찬 바람만 휑하니 드나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부인의 낡은 호미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호미 자루에는 부인의 손때가 까맣게 베어 있었습니다. 정대수는 그 호미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끝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대수는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눈 내리는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람 새는 낡은 행랑채 앞에 이르렀습니다. 행랑채의 작은 창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등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어찌나 따뜻해 보이던지 정대수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하였소. 내가 눈이 멀어 큰 죄를 지었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변함없이 차분한 얼굴로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대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내가 부인의 공을 몰라보고 헛것에 홀려 집안을 거덜냈소. 이제 우리는 길에 나앉게 생겼구려. 부인, 정녕 면목이 없소.
부인은 한동안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찬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송이가 정대수의 구분 등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윽고 부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떠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흰죽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죽 그릇을 남편 앞에 가만히 내밀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드시지요. 사람이 굶으면 바른 생각도 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 따뜻한 한 그릇 앞에서 정대수는 끝내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자신을 한 번도 버린 적 없는 조강지처의 정이 그 죽 한 그릇에 다 담겨 있었지요. 자신은 그토록 모질게 부인을 내쳤건만 부인은 굶주린 남편에게 먼저 따뜻한 죽을 내밀었습니다. 정대수는 그 깊은 정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정대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소? 저 매향은 또 어찌하고? 그러자 부인의 눈빛이 비로소 깊고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부인은 낮은 목소리로 차분히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제 말대로만 하시지요. 그 여인은 제 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인은 남편의 귀에 가만히 한 가지 계략을 일러주었습니다. 정대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인의 깊은 헤아림에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그날 밤 부인은 충직한 마른 박서방을 행랑채로 불렀습니다. 부인은 박서방에게 낮은 목소리로 일을 일렀습니다. 박서방, 내일 밤 마을 장정 며칠 데리고 어귀에 모여주게. 관아의 포졸이 빚을 받으러 온 것처럼 횃불을 들고 호통만 쳐주면 되네. 박서방은 부인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빙긋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마님의 은혜를 갚을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흉년의 부인에게 목숨을 빚진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이튿날부터 정대수는 부인이 시킨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사색이 된 얼굴로 안방을 드나들며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매향이 까닭을 묻자 정대수는 겁에 질린 척하며 말하였습니다. 큰일이 났네. 내가 한양에서 노름으로 진 빚이 산더미 같은데 그 빚쟁이가 관아를 끼고 들이닥친다 하네. 매향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대수는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이 집 식솔이 모두 노비로 팔려간다 하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노비라니 자네도 관아에 끌려가 종으로 팔릴 판이니 큰일일세. 노비라는 말에 매향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곱게 단장하고 호의호식하던 자신이 종이 되어 팔려간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였지요. 매향은 그날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마침 그날 밤 마을 어귀에서 횃불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실 그것은 부인이 박서방과 마을 장정들에게 부탁해 꾸민 거짓 소동이었습니다. 장정들은 멀리서 관아의 포졸인 양발을 구르고 호통을 쳤습니다. 정참판댁 빚을 받으러 왔다. 식소를 모두 끌어내라. 붉은 횃불이 어둠 속에서 일렁이고 우렁찬 호통이 산골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매향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매향은 그 밤으로 부랴부랴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동안 사 모은 폐물과 비단을 한 톨도 남김없이 챙겼지요. 금비녀며 옷가락지며 감나가는 것은 모조리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틈타 뒷담을 넘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곱던 첩은 그렇게 제 발로 정참판댁을 떠나버렸습니다. 훗날 들리는 말로는 매향은 훔쳐간 폐물을 길에서 도적에게 모두 빼앗기고 빈손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제 욕심에 못 이겨 남의 집을 거덜내려다 끝내 제 손에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지요. 사람의 욕심이란 그렇게 끝이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안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대수는 빈 안방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의 마지막 폐물까지 모두 매향이 들고 달아났으니 이제 정말 빈손이 된 듯 하였지요. 그러나 그날 아침 정대수는 평생 잊지 못할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남편을 행랑채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부인은 낡은 괴짝 하나를 열어 그 안에서 한 뭉치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땅 문서였습니다. 정대수가 헐값에 팔아치운 바로 그 논밭의 문서들이었지요.
정대수는 영문을 몰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인, 이것이 어찌된 일이오? 이 땅은 내가 다 팔아버린 것이 아니오. 부인은 옅게 웃으며 차분히 답하였습니다. 서방님이 헐값에 내놓은 그 땅을 제가 박서방을 시켜 남몰래 다시 사들였습니다. 제 친정 쪽 이름을 빌려 헐값 그대로 한마지기도 빠짐없이 거두었지요. 정대수는 그 말에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어리석은 짓을 벌이는 동안 그 뒤를 묵묵히 따라다니며 잃어버린 땅을 하나하나 도로 사모았던 것입니다. 밤마다 행랑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지요. 부인은 빠져나가는 재산을 셈하고 되사들릴 땅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부인은 문서를 가만히 쓸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방님이 비단과 폐물에 홀려 흘려보낸 재물이 실은 한 바퀴 돌아 다시 제 손으로 들어온 셈입니다. 매향이 들고 달아난 폐물 또한 본디 제가 그리 흘러가도록 둔 것이니 아까울 것이 없지요. 화를 내며 그 여인을 내쫓았다면 서방님의 마음도 멀어지고 집안에는 원한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 이리하니 그 여인은 제 욕심에 못 이겨 제 발로 떠나갔지요. 정대수는 그제야 부인의 깊은 지혜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부인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첩을 제 발로 떠나게 하였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남편의 오만함까지 송두리째 꺾어 놓았지요. 그러면서도 집안의 재산은 고스란히 지켜냈으니 참으로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정대수는 부인 앞에 다시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인, 내가 그대를 몰라본 것이 천추의 한이오. 이제부터 그대를 하늘처럼 받들겠소. 부인은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지난 일은 모두 묻어두시지요. 다만 사람의 귀함을 다시는 잊지 마십시오. 고운 얼굴은 세월 따라 시들지만 어진 마음과 함께한 정은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는 법입니다. 정대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부인의 거친 두 손을 마주잡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비단처럼 곱지는 않았으나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따뜻한 손이었지요. 그 후로 정대수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이면 손수 일어나 부인과 함께 밭으로 나갔습니다. 다시는 헛된 것에 눈을 돌리지 않았지요. 호미를 들고 흙을 만지며 그는 비로소 땀의 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 곁에서 일하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꼈지요. 되찾은 논밭에서는 해마다 곡식이 그득하게 여물었습니다. 이듬해 봄 두 사람은 나란히 들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부인이 고랑을 짓고 정대수가 그 뒤를 따라 씨를 묻었지요. 따스한 봄볕 아래 두 사람의 이마에는 똑같이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자 누렇게 익은 벼가 들판 가득 출렁였습니다. 정대수는 황금빛으로 물든 들을 바라보며 비로소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빈 곳간은 다시 쌀가마로 가득 찼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닭이 모이를 쪼고 처마 밑에는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모아 말하였습니다. 역시 그 댁은 마님의 지혜로 다시 일어섰구먼.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더니 그 속에 깊은 슬기가 있었구나. 화 한 번 내지 않고 모든 것을 되찾았으니 참으로 어진 부인일세. 충직한 사머리는 다시 가득 찬 곶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님이 밤마다 무엇을 도모하셨는지 그제야 비로소 다 알게 되었지요. 사머리는 부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어리석어 마님의 깊은 뜻을 몰라보았습니다. 부인은 그 손을 따뜻이 맞잡으며 잔잔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정대수와 윤씨 부인은 그 뒤로 오래도록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정대수는 평생 부인을 떠받들며 그 은혜와 지혜를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그 다정함은 변함이 없었지요. 저녁이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지는 노을을 함께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정다운지 마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였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일러줍니다. 참된 재산은 비단옷이나 값진 폐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성실한 손끝에 있다는 것을요. 또한 곁에서 묵묵히 함께 고생한 조강지처의 정은
결코 가벼이 버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며 어진 마음과 깊은 슬기는 끝내 모든 어리석음을 이긴다는 것을요. 오늘 밤도 이 따뜻한 옛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감싸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옛사람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편안하고 깊은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